자, 많이 힘들죠? 고생이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이 글자를 쓰거든. 그 이제 정리를 하면은,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이 지적 공부가 대장과 도면이라고 해서 대장과 도면.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지적 공부를 배우고 있거든. 그럼 이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게 하나가 토지의 표시, 하나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이때 주로 배우는 거는 토지의 표시를 배웁니다. 이때 모를 때는 이래 하세요. 아, 우리는 사람을 공부하느냐, 부동산을 공부하냐면 부동산을 공부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나중에 등기 시간에 가면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그 지적에서는 지자가 땅 지자잖아요. 토지를 중시 여기는 겁니다. 그럼 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폐예요. 됐죠? 자, 지금 이걸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때 여러분들 소재를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인천시 남구 연수동 이렇게 놨죠. 그럼 100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소 쓰는 거는 전부 다 가상의 주소이기 때문에 그 뭐 인천시 남구 연수동이 없는데요. 이래 말하면 안 돼요. 이 다 가상의 주소입니다. 가상의 주소. 아니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 연수동은 없는데요. 이래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부 다 가상의 주소지.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인천시 남구 연수동 이게 소재지 소재. 이게 지번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소재는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다 이러면 시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럼 왜 언급이 없을까? 이래 보면은 좀 전에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바뀔 수 있거든. 그 이름을 바꾸는 거는 개인이 바꿉니까? 국가가 바꿉니까? 국가. 그러면 이름이 변경이 되었다면 소유자가 변경됐으니까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합니까? 공무원들이 알아서 고쳐줍니까? 이게 시험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 그래서 언급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좌표죠. 법에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언급 안 하면 시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럼 시험에는 이제 읽어보세요. 시작.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그런데 지번이 이게 지번이거든. 아니 이런 것도 시험에 낼 게 있냐 할 때 지적법 시간에 가장 어려운 게 지번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그 왜 어렵냐 이러면은 이걸 그림으로 놓으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험에는 그림으로 놓는 게 아니고 문자로 나오거든. 그 문자를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이리로 가볼게요. 자, 일단 잠깐만 하나만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지. 토지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이 토지에다가 번호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반에 학교에 가면은 학생이 30명이 있다. 그럼 30명이 있다면 번호를 붙여야 안 붙여요? 1번 누구, 2번 누구, 번호를 붙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토지가 5천만 필지가 있다. 그럼 5천만 필지에 번호를 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 번호가 지번입니다. 지번. 이해했어요? 네, 지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1, 2, 3, 4, 이 번호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지번이라고 이야기하지. 토지에 붙이는 번호가 뭡니까? 지번. 뜻을 시험에 내는 건 아니에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리로 가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우리는 시험에 대비를 해야 되거든. 자, 보세요. 지번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지적 소관청이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 부여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래 나오죠. 그럼 여기서 지번 부여 지역별 있죠. 여기다가 동리라고 썼어요. 동리.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게 도시는 동마다 지번을 부여한다 이 말입니다. 도시는 동마다 지번을 부여하는 거예요. 시골에는 리마다 지번을 부여합니다. 리마다. 자, 이리로 와볼게요. 자, 이리 보세요. 자, 이렇게 옵니다. 여기는 삼성동입니다. 그럼 여기는 논현동입니다. 논현동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토지가 이렇게 있지. 토지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서 삼성동이죠.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적겠지.
그럼 논현동이죠. 그럼 또 1, 2, 3, 4, 5 이래죠. 그러니까 도시는 뭐마다 지번을 부여한다? 동. 시골에는 뭐마다? 리. 그럼 시험에는 자 보세요. 지번은 지적 소관청 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한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지? 다시. 시험에는 이 글자가 시험이라니까. 그럼 다시 할게요.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수강 후기 게시판을 게시판에 글이 많이 올라와요. 그 올라올 때 저에 대한 평가가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올라오지. 근데 가장 많이 올라오는 글자 중에 한 개가 공시법 선생은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사투리를 많이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많이 써요? 그래요. 저는 사투리 쓴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그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 중에 미리 답을 내놓고 공부할게요. 제가 지금 많이 글자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은 답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다시. 우리는 절차법이죠. 그럼 등기를 신청할 때는 구두로 합니까? 문서로서 합니까? 서류를 다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감증명서거든. 그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본인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그럼 답은 시험에는 인감증명서가 무엇이냐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 이 OX를 묻는 거지. 맞다? 그거를 묻는 거. 인감증명서가 뭔데? 이런 시험 문제는 없어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안 한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주민등록등본이거든. 그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다 안 한다.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절차법은 답은 O 아니면 X 두 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O 아니면 뭡니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O죠. 그럼 이거는 맞다라는 말이지. X는 틀리다는 말이지. 맞아요? 네. 그럼 이거를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냥 O, X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한글로 써볼게요. O, 이다. X, 이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O, 이다라는 거는 맞다라는 말이지. X, 이다라는 말은 틀리다는 말이지. 이해했어요? 그 저는 줄여서 이래 쓰거든. O 다, X 다 이러면 쓴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O 다 이러면 저게 뭔 말인지 이렇게 사투리로 생각하더라고. OX 할 때 O 이 말이에요. O 다 이걸 줄인 말이란 말이에요. 사투리가 아니라니까. 맞아요? 네. 제 장조카가 있는데 여러분들 경상도 사투리에 억수로라는 말이 있어요. 단디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사투리거든. 얘가 이제 제 조카가 좀 똑똑해요. 그야마 간부들 앞에서 설명을 했던 모양이라 얘가 이제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이거는 억수로 중요합니다. 단디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는 그걸 모르고 근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임원들끼리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친구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임원한테 물어봤대요. 억수로가 뭐냐, 단디가 뭐냐 이래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용어 안 쓰거든. 이런 용어 안 써요. 안 쓰는데 이 말은 아주 제가 많이 씁니다. O다, X다. 이게 O이다, X이다. 맞는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이걸 줄여서 그냥 O, X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네. 그럼 O 다가 O입니다. X 다가 이겁니다. 네. 또 사투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있잖아요. 자, 제 말을 들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집어는 시험에 이래 냅니다. 집어는 지적 소관청이 집은 부여 지역 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는 있잖아요. 자, 이 글자와 이 글자를 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집어는 누가 부여한다? 재료 소환청. 그럼 이 글자를 집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지요. 이게 시험 문제라니까.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이거 읽어봐요. 시작. 지번 부여 지역별. 이게 이제 동 뭡니까? 이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지번 부여 지역별로 하면 맞지. 동리별로 하면 맞지. 맞아요? 네. 그럼 이거를 엄면이라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엄면 동리하면 뭡니까? 틀렸지. 시군구별로 하면 뭡니까? 틀렸지. 이게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이랬으면 맞고, 이랬으면 맞고, 이랬으면 틀리고, 이랬으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랬으면 맞고, 이랬으면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시험 문제는 글자만 바꾼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제가 항상 그랬죠.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거는 처음부터 기출문제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드는 거예요. 됐어요? 네. 통과.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두 번째는 집어는 자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북서에서 시작. 남동. 그럼 뻔하잖아요. 글자로 고친다면.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보세요. 집어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이래 되는. 그럼 이 글자 바꾸는 거예요. 그럼 해볼게요. 북동에서 남서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남동에서 북서하면 뭐다? 틀리지. 북서에서 뭐다? 남동.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볼 때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 요거 하나 해놓고 그림을 들어갈게요.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자 이거 볼게요. 자 이래 보세요. 집어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 막대기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막대기 표시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의라고 읽는다. 집하나 잠깐 와보세요. 집원이 1, 2, 3, 4로 간다는 거는 이해하죠? 네. 그런데 1의 1, 1의 2, 1에 갈 수도 있다, 없다, 있지. 자, 그러면 요 앞에 번호 있죠? 이걸 본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뒤에 번호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부번이다. 그러면 이거를 읽어보세요. 시작. 1, 이걸 1-2 이라면 안 돼요. 시작. 시작. 1의 2. 그럼 이걸 문자라면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막대기 표시로 연결을 하고 의로 읽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보세요. 좀 전에 했죠. 그죠?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되는 토지의 집어는 숫자. 자, 시작. 앞에, 뭐를 붙인다? 산. 그럼 뻔하잖아요. 앞에 이라면 뒤에 이라면 틀리지. 끝에 이라면 틀리지. 맞아요? 네. 그럼 읽어보세요. 시작. 산. 이걸 임이라면 틀린다. 앞에 임자를 붙인다.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앞에 뭐를 붙인다? 산. 자, 이래 놓고 그림으로 가볼게요. 자, 됩니다. 방향 표시가 나오거든. 그럼 항상 우리는 약속입니다. 정면 상단이 북쪽이에요. 방향은. 정면 상단이 항상 무슨 쪽이다? 북쪽. 그걸 기준으로 잡고 공부를 합니다. 그럼 북쪽에 방향이 나왔다면 동서남북은 자동으로 노는 거지. 맞죠? 네. 그 북의 반대가 뭡니까? 남이래요. 그러면 좌측이 무슨 쪽이고 서, 또 우측이 뭐고 동이. 그러면 만약에 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서해고 동해고 남해고 북한이잖아요. 동서남북 됐다 안 됐다? 됐지. 자, 이해했어요?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좀 전에 자,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북서에서 남동. 이 말은 1번이 어디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번을 부여할 때는 시작을 어디서 하고 끝을 어디서 맺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시작이 여기에 1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시작. 북서. 맞아요? 네. 그럼 1, 2, 3, 4, 5, 6, 7, 8, 9 이런 이게 9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시작. 남동.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시작을 해서 남동 쪽으로 끝맺어 간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한글만 딱 하는 겁니다. 북서에서 뭐다? 남동. 시작. 북서에서 남동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집은 앞에 아무것도 없지.
집은 앞에 아무것도 없지. 그럼 이거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집은 앞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사. 그럼 이 토지는 무슨 대장에 등록됐다? 임야대. 이거는 임야대장에 등록이 됐다. 그럼 시험에 낼 때는 집은 앞에 산자를 붙인다면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러면 집은 뒤에 산자를 붙인다면 틀리지. 집은 앞에 임자를 붙인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를 붙인다? 산. 그 다음에 요리 오세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6의 1. 그러면 앞에 이게 본번, 이게 부번. 그럼 이걸 시작. 6의 1. 이렇게 된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가볍게 내렸어요. 와, 주간본보다 월등히 잘합니다. 자, 이제 이 골치 아픈 게 나왔어요.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이거거든. 어려운데 제가 아까 지번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어려운데 자, 써놓고 줄을 꺼놓고 공부해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신규 등록 전환이 나오지.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신규 등록 전환이. 낱말 뜻을 잠깐 보고 들어갈게요. 신규 등록이라는 말은 자, 여기 오세요. 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신규 등록이죠. 그럼 이 신규라는 게 우리말로 말하면 처음으로 등록한다 이 말. 그럼 예를 들으라면 바다입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지.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럼 바다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공부의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분도 없어요. 근데 바다를 매립했다는 것은 수상간척지를 매립해서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해서 그러면 바다를 매립하면 육지가 됐지. 그럼 지분을 새로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요. 그래서 지분을 새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에 등록 전환이라는 말이 나오죠. 글자를 보세요. 등록을 바꾼다. 등록을 바꾸는 게 등록 전환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토지는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 여자 아니면 남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그런 건 없지. 그럼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에도 등록되고 토지대장에도 등록, 그런 건 없어요. 한 군데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산입니다. 그럼 산이니까 임야대장에 등록했겠지. 그러면 지번을 붙일 때는 산 37이었겠지. 무슨 자가 들어가 있다? 산. 그런데 보세요. 산을 허물고 아파트 지을 수 있지. 공장 지을 수 있지. 학교 지을 수 있지. 그러면 학교를 지었다, 공장을 지었다, 아파트를 지었다면은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꾸어주는 게 등록 전환이라. 그럼 지분도 새로 줘야 돼요. 그럼 줄 때 칠판을 봅니다. 임야대장에 산 37이었죠. 이때 산자만 없애고 37번은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이미 토지대장에는 37번이 존재할 수마다 있지. 자, 예를 들입니다. A 학교 다니다가 B 학교 전학 갈 수 있지. 맞아요. 그럼 A 학교 다닐 때 37번이었어요. 그럼 B 학교에 가면 37번을 그대로 씁니까? 세 번을 부여받습니까? 그럼 당연히 세 번을 부여받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이 두 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같아 이 말입니다. 이 두 개는. 여기에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이라는 그러니까 두 개는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원칙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됐죠? 부번. 예외입니다. 예외. 자, 읽어보세요.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수모부터 본번. 그러면 예외가 적용이 되는 거는 세 가지라. 세 가지. 자, 읽어봐요. 시작. 최종 지번의 토지의 인정.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이런 거는 예외는 나중에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리로 와보세요. 나중에 요 네 개를 외워야 되거든. 그 지금 처음 이거를 배웁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신규 등록 전환. 두 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같아, 다르다, 같아. 원칙을 읽어보세요. 시작.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예외는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수모부터 본번. 낱말을 자꾸 익숙을 시키는 거예요. 예외가 적용되는 거는 세 개입니다.
세 개. 그럼 읽어봐요. 시작. 최종 지번의 토지의 인접,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됐어요? 네. 자, 이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아니, 쉬워. 그림으로 그려본다. 자, 이리 오세요. 여기에 어떤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다면 꼭 기억합니다. 지번이 여러 개가 있다면 끝번호를 항상 봐야 됩니다. 왜? 지번은 부여해가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 반에 학생이 30명이 있어. 그러면 30번까지 있지. 맞죠? 한 명 전화 왔어. 그 친구는 몇 번입니까? 그건 당연히 3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끝번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끝번호가 몇 번입니까? 자, 그러면은 이 안에는 1001번은 있답다. 그건 당연히 없는 거지. 근데 이 안에 200번, 300번은 있답다. 그건 다 생략된 거지. 맞아요, 맞아요? 다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다 쓸 수 없잖아요. 필지를 어디 다 써, 번호를. 오케이? 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요 안에 9999, 9987 이런 거는 다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끝번호가 몇 번이다? 1001은 여기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여기에 옆에 신규 등록 새 토지가 하나 생겨서 한 개입니다. 한 개. 요 한 개도 한 개. 그럼 지번을 줘야 되겠죠? 자, 보세요. 끝번호가 몇 번이었어요? 그럼 이게 1001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보세요. 이거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1001은 합리적 이단이다. 그건 당연히 아니지. 왜? 100번지 옆에는 98이나 99나 101이나 102가 있어야지. 100번지 옆에 1001 한 개가 뚝 떨어져서 왔다. 합리적 이단이다. 아니면 그럼 차선책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몇입니까? 100. 이거 몇입니까? 100의 1. 그럼 꼭 이래서요.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생겼을 때 1001이 합리적이다. 100의 1이 합리적이다. 100의 1. 이거 이해됩니까? 그럼 그걸 문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로. 이 100의 1을 문자로 하면 시작.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인접 토지가 몇 번입니까? 100이잖아요. 부번이니까 시작. 100의 1. 이렇게 되잖아요. 맞다. 맞지? 그러면 이걸 문자로 말한 게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최종 본번이 몇 번입니까? 다음 순번이니까 뭐다? 1001. 맞아요? 네. 그럼 당연히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100의 1이 합리적이다. 1001이 합리적이다. 100의 1.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하면 신규 등록 전환지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식은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이래 나오는 거지, 이제. 됐다, 안 됐다? 네, 되죠. 그럼 이제 예외로 갈게요. 예외거든. 그 예외는 자, 읽어봐요.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그래서 예외가 적용이 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그럼 이걸 먼저 풀어볼게요. 자, 최종 지번이 몇 번입니까? 그러면 최종 지번 옆에 새로운 게 하나 생겼다. 아까 전에는 여기에다가 생긴 거고, 지금은 여기다가 생긴 거고, 그림이 같아, 다르다? 다르죠? 그러면 여기 새로 줄 때, 여기 몇입니까? 그러면 1001이 합리적입니까? 10의 1이 합리적입니까? 1001. 여러분들, 지번은, 이게 부번이라는 걸 아시겠죠? 항상 부번은 본번을 줄 수 없었을 때 부번을 쓰는 거예요. 본번을 줄 수 있다면 부번은 쓴다, 안 쓴다? 집 하나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집 하나 잠깐만 와보세요. 조금 이따가 배울 거거든. 자,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되었어요. 자, 이래 돼서 여기는 100. 다시 할게요. 자, 여기는 101, 여기는 102입니다. 100, 101, 102지. 맞죠? 네. 그럼 이 100번지가 두 필지로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지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 다음에는 101이지. 101은 쓰고 있잖아요. 못 주지. 그러니까 100의 1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101을 줄 수 있다면, 여기다가 101을 줄 수 있다면 100의 1로는 간다, 안 간다? 그래서 항상 본번을 주고, 본번이 없었을 때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맞다. 맞아.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은, 다음에 1001은 됐다, 안 됐다? 돼. 그럼 부분으로는 간다, 안 간다? 그럼 그러면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이거 이해됩니까?
이걸 문자로 말한 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시작. 최종 본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수모부터 어니까 뭐고 10,000이지. 맞다. 맞아. 맞아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 다음에 10,000이 오는 걸 모르는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이 10,000을 문자로 해야 된다니까. 이게 최종 본번 다음 수모부터 본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멀리 떨어져. 이런 건 섬 이런 거예요. 끝번호가 몇 번이었어요? 시작. 10,000. 맞아요? 네. 이걸 문자로 말한 게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 자, 이제 이거 이해해야 되거든. 자, 보세요. 재판을 보세요. 자, 이렇게 갑니다. 제가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게요. 1, 100, 1000, 1000만입니다. 똑같은 그림을 갖고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래 됩니다. 1, 100, 1000만입니다. 되셨죠? 자, 이때 여기가 100번지입니다. 여기가 한 필지가 생겨서 한 필지. 그럼 지번을 주죠. 오케이? 네. 그럼 요거 몇입니까? 100. 요거 몇입니까? 10,000. 그럼 이게 10,000일이다. 100의 1이다. 100의 1.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런데 이리 오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신규 등록이라는 거는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드는 거거든. 그러면 서산간척지를 매립하지. 매립하면 매립지가 한두 필지입니까? 수만 필지입니까? 바다를 매립하면 수만 필지가 새로 생기는 거지. 맞다. 맞아.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 10,000필지가 새로 생겼다. 이면 10,000필지가. 그럼 지번을 새로 줘야지. 그럼 만약에 이 식으로 만약에 준다면 여기가 몇입니까? 100. 그러면 100의 1, 100의 2, 100의 3, 100의 9,998, 100의 9,999, 100의 이래 되지. 맞아요? 네. 배가 더 크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럼 합리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재판을 보세요. 여기에 10,000필지가 새로 생겼거든. 새로 끝번호가 몇 번이다? 10,000. 그러면 10,000 뭐다? 1. 10,000 뭐다? 2. 19,998. 19,999. 20,000 이 말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10,000일은 합리적 이단이다? 아니지. 그러나 100번지 옆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이 돼서 그래서 10,000필지가 새로 생기는 거라. 그럼 10,000일부터 20,000까지 줘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니까 10,000일부터 20,000까지라는 거 이해합니까? 이 10,000일을 요거 몇 번입니까? 다음이 뭡니까? 10,000일. 그럼 칠판을 보여. 최종 본번이 몇 번입니까? 10,000. 다음 수모부터니까 뭐다? 10,001, 10,002, 10,003 이렇게 간다는 말이지. 맞아요? 네. 이해는 했다 안 했다? 했지. 자, 이해했어요. 잘했어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1이라고 보세요. 분할입니다. 분할. 자, 여기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최종 부번 다음 수모부터 부번.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건축물.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리로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보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이거 분할입니다. 원칙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최종 부번 다음 수모부터 부번.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준다. 이 말. 그럼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요 그림을 자, 이리로 보세요. 자,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칠판을 봅니다. 이렇게 됐거든.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100입니다. 101입니다. 102입니다. 103입니다. 이때 요 100입니다. 100. 그럼 이걸 두 필지로 나눌 수 있지. 그럼 여기가 몇입니까? 100. 그럼 시작. 100의 1. 됐죠? 그럼 이것도 두 필지로 나눌 수 뭐다? 있지. 그럼 시작. 100의 2. 그럼 칠판을 봅니다. 1 다음에 2가 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 이걸 문자로 해볼게요. 자, 문자로.
잠깐만. 문자로 해볼게요. 자, 최종 부분이죠. 다음 수부터 부분이죠. 그럼 이리로 오세요. 이 그림에서 칠판을 봅니다. 100의 몇이었다? 1. 100의 뭐다? 2. 그러면 이렇게 됐거든. 지금 최종 부분은 몇 번이다? 1. 다음이니까 뭐다? 2. 1 다음에 2가 왔잖아요. 그러면 읽어보요. 본번에 최종 부분 다음 순부부터 부분 이래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끝났다면 최종 부분은 몇 번입니까? 2지. 이래. 그러면 이게 또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100의 뭐다? 3. 그럼 2 다음에 3이잖아요. 그럼 요거 최종 부분 다음 순부부터 부분. 아니 100이라면 1, 2, 3으로 가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문자로 해야 된다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1, 2로 가는 거 알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최종 부분은 몇 번이다? 4. 그럼 이게 또 분할하면 100의 뭐다? 4. 이렇게 노는 거지. 맞다. 맞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칠판을 보세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100번지입니다. 자,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렇게 나누었죠? 맞죠? 그러면 여기가 100, 여기가 100의 뭐다? 1. 자, 그런데, 칠판을 보세요. 여기를 100으로 하고, 여기를 100의 1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때 이제 아까 쓰는 말이 북서에서 남도. 우리나라는 항상 서쪽은 좌측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좌측이 우선이다, 우측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이게 100의 1이잖아요. 제가 글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그럼 숫자도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맞다. 맞아. 됐어요? 네. 그럼 이제 다시 할게요. 칠판을 보세요. 100입니다. 그럼 이걸 두 필지로 분할하면 시작. 100의 1.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건축물이 여기에 있더라. 건축물. 그러면 이걸 분할을 했어요. 그럼 아까 이 식으로 한다면 여기가 100, 여기가 100의 1이지. 그러나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주는 거예요. 우선으로. 100의 뭐다? 1. 왜? 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더 우선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다 됐어요. 그럼 이거 줄 거 놓고 갈게요. 자, 여기를 와보세요. 자, 이제는 합병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합병 대상 지번 중,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선순위. 그럼 이걸 후순위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틀렸죠? 그러면 최종 순위 하면 맞아요? 틀려요? 읽어보세요. 시작. 선순위. 읽어보세요. 시작. 선순위. 후순위를 쓰는 게 아니지 선순위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뭐 할 때는 신청할 때는 그 지번을 우선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여기 오세요. 합병입니다. 원칙 시작. 본번 중 시작. 선순위. 건축물이 있는 곳을 뭐 해야 준다? 신청. 자, 칠판을 봅니다. 여기 오세요. 여기에 필지가 1개, 2개, 3개, 4개, 5, 6개지. 그럼 지번이 6개가 있지. 그러면 이 6개가 1개로 합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항상 지번은 합병하기 전에는 필지가 6개니까 지번이 6개가 필요해. 근데 하나로 합병을 했으니까 1개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항상 본번을 먼저 쓴다, 부번을 먼저 쓴다, 본번, 앞번을 먼저 쓴다, 뒷번을 먼저 쓴다. 그럼 여기서 본번이 이게 본번이잖아요. 이거는 부번이잖아요. 그럼 사용 안 하는 거지. 맞아요? 그럼 본번 중 무슨 지번? 선순위. 몇 번이고? 5. 그럼 5번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합병하면. 얼마나 쉬워요. 맞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 7번지에는 건축물이 있는 거라. 그럼 이때는 답이 이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5번입니다. 근데 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하면서 건축물이 있는 7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7번을 준다 이 말이에요. 신청 안 하면 5번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근데 아까 전에 분할은 신청을 하든 안 하든 바로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주는 거고, 합병은 신청을 했을 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칠판을 보세요. 이거는 뭐고? 직권. 이거는 뭐고? 신청.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상식으로 보세요. 이리 오세요. 분할은 칠판을 봅니다. 분할은 요게 하나죠. 이 쪼개는 게 분할이지. 쪼개는 게 분할이지. 그럼 필지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 거는 새끼 치는 거잖아요. 그럼 새끼 치니까 아버지 성실을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간다? 따라. 그래서 부분을 주는 거예요. 부분. 지금 눈물 나려고 그래요. 부분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 100, 시작 100의 1, 100의 2 이렇게 준다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하면은 시작 100의 3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분할은 필지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러니까 늘어나니까 부분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합병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 10개 중에 한 개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부분을 쓴다, 본본을 쓴다, 본본. 그러면 분할은 부분, 합병은 본본. 그럼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하나 나올 게 뭐냐 이러면은 이거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번 변경. 지번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적소관청이죠.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관청이 어디라고 그랬다? 지적소관청. 그럼 여기서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할 때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에 뭐를 받아라? 승인.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 세 개를 외워두면 한 문제를 맞춥니다. 이거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를 했거든. 33회 때는 출제 안 했어. 32회 때, 31회 때, 30회 때 전부 다 출제를 했어요. 자, 꼭 기억하세요. 이 그림을 계속 가지고 가세요. 답입니다. 지적에 관한 사무나 지적소관청이 보죠. 그럼 지적소관청이 시장군수 구청장. 그럼 시장군수 구청장의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 그 상급기관이 시도지사지. 맞아요? 네. 그럼 다시 할게요. 안산시는, 다시. 안산시 단원구는 여기지. 그럼 경기도는 여기지. 맞아요? 네. 그럼 안산시 단원구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경기도 도지사의 승인받고 해라 이 말입니다. 맞다. 맞지?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대도시라는 말이 나오거든. 나중에 공법에 가면은, 예를 들어 인구가 50만 이상 이런 데면 대도시라고 부르래요. 그럼 안산시는 대도시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단원구청장이 지번을 변경할 때는 안산시장에 승인받고 하면 돼, 안 돼요? 돼.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의정부시장이 지번을 변경할 때는 의정부시는 시장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 그럼 시험에 낼 때는 이거를 외우는 겁니다. 자, 시작.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그럼 인구 50만 이상을 우리가 대도시라고 불러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세 개를 외웁니다. 자,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공부 반출. 지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목입니다. 지목. 두 번째 중요한 건 축척 변경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역전이 돼서 지목에서 한 문제를 냈거든. 한 문제. 이 축척 변경에서는 세 문제를 냈어요. 아니, 제목 하나에서 문제가 세 문제를 낸 거라. 그러면 출제인이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아니, 우리 제목이 100개가 나와. 100개 중에 1개가 축척 변경이라. 100개 중에 1개가 축척 변경이라. 그러면 그 1개에서 시험 문제를 3문제를 냈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낸 거예요. 그럼 출제인은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변별력 있게 고루고루 출제를 해줘야지. 어느 한 파트에서 시험 문제를 다 내버리면 안 되지. 맞다? 맞지. 그래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축척 변경에 3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축척 변경은 수업 시간에 엄청 자세히 다루거든. 왜?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근데 한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 한 문제를. 근데 올해는 3문제를 출제를 한 거예요. 3문제. 그거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게 축척 변경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면의 축척을 1000분의 1이 있거든.
이걸 500분의 1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1000분의 1이 큽니까? 500분의 1이 큽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그날 초등학교 산수 시간입니다. 초등학교 산수 시간입니다. 이게 2분의 1이지. 이거는 4분의 1이지. 그럼 2분의 1이 크다, 4분의 1이 크다? 여러분들, 크다라는 거는 세세하다, 정밀하게, 세세하게 나온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땅값이 비싸.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도면의 축적도 아주 정밀한 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안정밀한 도면을 정밀한 도면으로 바꾸어주는 게 축척 변경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왜 시도리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면 청량을 다 해야 돼요. 청량을 다 해야지. 도면의 축척을 바꾸려면 청량을 다 해야 돼. 답이거든.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청량만 안 하면 얼굴 붉힐 리가 없지. 그런데 청량을 하면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날 수 있다, 없다? 그럼 옆집의 면적이 줄어든 거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집의 면적이 줄어들었다면 옆집의 면적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청량하면 벌집 쑤신 거와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난리 납니다, 난리. 그래서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시도리사 승인 받고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요거 꼭 외우세요. 한 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력 공부, 반출.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되죠.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는 관공서 밖으로 함부로 나가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거. 오케이? 시집 안 간 딸이 집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좀 쉬었다가 지목으로 가볼게요. 좀 쉬겠습니다.